어머, 국밥 복내도 청담동 동창회에 나올 줄이야? 시장 국밥집에서 일하더니 여긴 좀 낯설겠다. 비웃음과 조롱이 테이블 위를 맴돌았습니다. 정복래는 말없이 웃었지만 그 안엔 오래된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를 여전히 국밥집이라 부르던 사람들 앞에서 복래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TV 뉴스 자막이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국밥 복내, 청담 효명타워 실소유주? 청담동 빌딩 32채, 수백억 대 부동산 자산가.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정복래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왜 모든 걸 숨긴 채 조용히 살아온 걸까요? 이건 국밥 한 그릇으로 세상을 바꾼 여인 정복래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새벽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서울 중랑구 재래시장 안얼음한 국밥집. 정복래는 가게 문을 열고 손수 불을 지핍니다. 칼국수 국물에서 흘러나오는 멸치 내음이 주방 전체를 감싸며 천장에는 하얀 김이 맺혀 있습니다. 정복래의 손에는 주부습진 흔적이 선명하고 발에는 닳고 다른 운동화가 신겨져 있습니다. 이웃 상인들은 정복래를 국밥 복래라 부르며 친근하게 인사를 나눕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겠지? 정복래는 매일 가게 앞을 지나가는 고급차를 보며 작게 중얼거립니다. 검정색 벤츠, 흰색 BMW, 그리고 빨간색 포르쉐까지. 차창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은 모두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정복래는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내려다보며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늘 잔잔한 미소가 머물러 있습니다. 정복래의 딸은 멀리 미국에서 공부 중이고 남편은 20년 전 폐업 후 실종 상태입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면서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정복래는 커다란 솥에 물을 붓고 멸치를 넣어 육수를 우려냅니다. 30년 넘게 해온 일이지만 여전히 정성을 다해 국물을 만듭니다. 멸치머리와 내장을 일일이 제거하고 다시마와 양파를 넣어 깊은 맛을 우려냅니다. 정복래만의 비법은 바로 이 정성이었습니다. 맛있는 국물이 나와야 손님들이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정복래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곧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택시기사 김 씨는 어김없이 순대국밥을 주문하며 정복래에게 말을 걸어봅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정복래는 뜨거운 국밥을 내어주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매일 보는 얼굴들이 있으니까 힘이 나죠. 김 씨는 국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 감탄합니다. 역시 이 집 국밥이 제일 맛있어요. 다른 데 가면 이 맛이 안 나더라고요. 해가 중천에 뜨면서 점심시간이 되자 시장 상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정복래는 국자를 들고 능숙하게 국밥을 퍼내며 손님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눕니다. 야채가게 아주머니는 돼지국밥을 시키며 말합니다. 복래 씨,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국밥값은 그대로네요? 정복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어려운 거 아는데 어떻게 값을 올리겠어요? 우리끼리 도우며 살아야죠. 생선가게 아저씨는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와서 순대국밥을 시킵니다. 복래 씨, 딸은 잘 지내고 있어요? 정복래는 국밥을 내어주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번에 장학금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복래는 딸에게 매달 보내는 용돈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내색하지 않습니다. 가게 매출로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딸만은 어려움 없이 공부하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오후가 되어 손님들이 뜸해지자 정복래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내다봅니다. 시장 골목 사이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습니다. 정복래는 잠시 손을 멈추고 생각에 잠깁니다. 저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기분일까? 매일 국밥만 끓이며 사는 내가 초라하게 보이겠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다시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아니야, 내가 하는 일도 소중한 일이야. 내일 쓸 재료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정복래는 돼지고기를 삶고 순대를 썰고 김치를 다듬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 준비하는 모습에서 3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장인의 모습이 엿보입니다. 정복래에게는 국밥 한 그릇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전하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내일도 맛있게 해드려야지. 정복래는 재료들을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녁 무렵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정복래는 지친 표정의 손님들을 보며 더욱 정성스럽게 국밥을 내어줍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손님들은 정복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지친 하루의 피로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낍니다. 한 회사원은 국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오늘도 힘을 얻고 갑니다. 하루 마감을 하며 정복래는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오늘도 하루 매출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정복래의 마음 한편에는 늘 무언가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딸에게 보낼 용돈, 가게 임대료, 그리고 생활비까지. 계산기를 두드리며 정복래는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가게 문을 잠그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복래는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영상통화를 걸어봅니다. 미국은 지금 아침이지? 잘 지내고 있지? 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공부도 잘하고 있고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정복래는 딸의 얼굴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엄마는 오늘 어떠셨어요? 많이 피곤하시죠? 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복래는 피곤한 기색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이 일이 좋아. 매일 사람들과 만나고 따뜻한 밥 해드리는 거. 딸은 엄마의 강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엄마, 정말 존경해요. 저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통화를 끊고 나서 정복래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내일이면 또 새벽에 일어나서 같은 일상을 반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복래에게는 그 일상이 소중합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으로 누군가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정복래만의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복래는 작은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봅니다. 고등학교 시절 반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 시절 정복래는 늘 구석에서 소심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네. 정복래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야 하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젠가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복래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를 열었습니다. 멸치 육수를 끓이고 있는데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정복래는 호기심에 문자를 확인해 봤습니다.
고등학교 37회 동창회. 30년 만의 만남. 장소 청담동 벨로체 그릴. 일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7시. 참석 여부를 회신해 주세요. 정복래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30년 만에 동창회라니. 어젯밤 서랍에서 꺼내본 그 사진 속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정복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동시에 걱정도 들었습니다. 청담동이라니, 그런 비싼 곳에서 모임을 하다니. 나 같은 사람이 가도 될까? 하루 종일 정복래는 동창회 문자 생각에 마음이 어수선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와서 인사를 해도 평소보다 멍한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택시기사 김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왠지 표정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어요? 정복래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생각할 일이 좀 있어서요. 오후가 되자 정복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야채가게 아주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언니,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주머니는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어머, 그거 좋은 일이잖아요. 30년 만에 친구들 만나는 거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정복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청담동 고급 식당인데 제가 가봐야 어울릴까요? 아주머니는 정복래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복래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친구들이 초대했으니까 가는 거예요. 돈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죠. 정복래는 아주머니의 말에 조금씩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요. 나도 한때는 같은 반이었잖아요. 한번 가보자. 저녁에 집에 돌아온 정복래는 옷장을 뒤졌습니다. 딸 졸업식 때 입었던 단벌 정장이 전부였습니다. 조금 낡았지만 그래도 깔끔한 편이었습니다. 정복래는 정장을 꺼내 다리미질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괜찮아. 친구들이니까 이해해 줄 거야. 토요일 오후 정복래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복래 씨,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문 닫아요? 정복래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동창회가 있어서요. 상인들은 모두 반가워하며 응원해줬습니다. 어머, 멋지게 가세요. 오늘 정말 예쁘게 차려입으셨네요. 청담동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정복래는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세련되게 차려입었는데 정복래는 자꾸 자신이 촌스럽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을까?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벨로체 그릴에 도착한 정복래는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인테리어와 우아한 사람들. 정복래는 자신의 옷차림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식당 안에서 정복래는 친구들을 찾았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얼굴은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명품 옷을 입고 있었고 테이블에는 비싼 와인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복래는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었습니다. 문지연이 정복래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 복래야. 여기 와. 정복래는 수줍게 다가갔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정복래를 보며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백은주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복래야, 정말 오랜만이다. 지금 뭐하고 살아? 정복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장에서 국밥집을 하고 있어.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조경숙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고생 많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정복래는 점점 더 초라해졌습니다.
문지연은 강남에서 큰 병원을 운영하는 남편을 둔 병원장 부인이었고, 백은주는 청담동에서 고급 피부샵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조경숙은 부동산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자랑했습니다. 복내야, 그런데 애는 어떻게 지내? 문지연이 물었습니다. 정복래는 조금 밝아지며 대답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이야. 장학금도 받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어머, 너 아직도 장사하니? 설마 국밥? 조롱에 가까운 시선들이 정복래를 향했습니다. 정복래는 끝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친구들의 화려한 성공담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 난 그냥 국밥이야.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정복래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정복래 앞에 놓인 스테이크를 보며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지만 정복래만 혼자 소외된 기분이었습니다. 문지연이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이 와인 한 병에 50만 원인데 정말 맛있어. 우리 병원 VIP 고객들이 자주 선물해 주거든. 백은주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우리 샵 고객 중에 재벌 부인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이런 거 별거 아니라고 하더라. 정복래는 포크를 들고 있었지만 음식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한 입에 몇만 원씩 하는 음식을 먹는다는 게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친구들의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조경숙이 정복래를 보며 물었습니다. 복래야, 너는 왜 안 먹어? 입맛 없어? 정복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친구들 얘기 듣는 게 좋아서. 근데 정말 신기하다. 너 딸을 미국 유학 보냈다며? 문지연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돈이 나와? 국밥집 하면서 유학비를 댈 수 있어? 정복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열심히 모았어. 딸 교육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 하지만 친구들의 표정에서는 의심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백은주가 끼어들었습니다. 설마 외국 남편이라도 생긴 거야? 아니면 다른 사업이라도 하는 거야? 조경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국밥집만 해서는 미국 유학비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정복래는 점점 더 위축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정말 국밥집만 하고 있어. 정복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자 문지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복래야, 우리끼리인데 솔직히 말해도 되잖아.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정복래는 고개를 저었지만 친구들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조경숙이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 기억해? 학창 시절에 우유도 못 사 먹었잖아. 늘 도시락도 못 사오고 점심시간마다 혼자 앉아 있었지. 정복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시절의 아픈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가난한 집안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던 날들, 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던 학창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딸을 유학 보낸다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 백은주의 말에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복래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돈을 모았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며 딸을 위해 살아왔는지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혹시 보험 사기라도 친 거야? 조경숙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정복래에게는 칼날 같은 말이었습니다. 아니면 복권이라도 당첨된 거야? 친구들은 모두 웃었지만 정복래만 웃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조롱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복래는 잠깐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런 자리에 와서 굳이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복래는 참았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니까 아마 악의는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정말 국밥집만 하고 있어. 새벽 5시부터 밤 8시까지 매일 일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이야. 정복래가 진심으로 말하자 문지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래야, 그런 식으로 언제 돈을 모으겠어?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지 그래. 정복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계산서를 놓고 친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1인당 15만 원씩 내면 되겠네. 백은주가 말하자 정복래는 깜짝 놀랐습니다. 15만 원이면 가게에서 사흘 동안 벌어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정복래는 지갑을 열어보았지만 현금이 부족했습니다. 카드로 낼게요. 정복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조경숙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카드 한도는 괜찮아? 국밥집 하면서 카드 한도가 얼마나 될까? 정복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복래는 카드로 계산을 마쳤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가 빠듯해질 것 같았지만 친구들 앞에서 체면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만나서 좋았어. 정복래가 진심으로 말하자 친구들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자. 문지연이 인사말을 건넸지만 정복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자신을 다시 부르지 않을 것이라는 걸. 정복래는 끝까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도 없었고 설명해봤자 믿지도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난 그냥 매일 같은 자리에서 국밥을 팔 뿐이야. 정복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식당을 나섰습니다. 친구들과 헤어진 후 정복래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에게서 느낀 건 그리움이 아니라 상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정복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린 건가? 이렇게 사는 게 잘못된 건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방식대로 살아온 게 맞아. 딸도 잘 키우고 있고 매일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씩 대접하고 있잖아. 동창회가 끝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정복래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를 열면서도 국물을 끓이면서도 친구들의 차가운 시선과 조롱하는 말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가? 정복래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가슴 한편에 남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손님들이 적은 오후 정복래는 설거지를 하며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야채가게 아주머니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복래 씨, 텔레비전 좀 봐요. 아주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정복래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복래가 의아해하자 아주머니는 더욱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텔레비전에 복래 씨가 나왔어요. 정복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제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주머니는 정복래를 끌고 자신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거기서는 이미 몇몇 상인들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생선가게 아저씨가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까 뉴스에서 봤는데 분명히 복래 씨였어요. 마침 저녁 뉴스 시간이 되었습니다. 앵커가 진지한 표정으로 뉴스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서울시청에서는 소상공인 주거 안정 기금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기금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정복래는 무심코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진행자의 멘트가 이어졌습니다. 시장 재생 사업의 숨은 주역으로 불리는 정복래 대표가 오늘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정복래 대표는 전국 전통시장 32곳의 건물주이자 청담 효명타워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순간 정복래의 얼굴이 화면에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정복래는 깜짝 놀라 텔레비전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전 시청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지역 상인 대표로 참석한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뉴스에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복래 대표는 30년 전부터 전통시장 건물들을 하나씩 매입해왔으며 현재 수백억 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청담동의 효명타워는 의료진과 미용업계 종사자들이 주로 임대에 사용하고 있는 프리미엄 빌딩입니다. 주변 상인들은 모두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야채가게 아주머니가 정복래를 보며 말했습니다. 복래 씨, 이게 정말이에요? 청담동에 빌딩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정복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생선가게 아저씨도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복래 씨가 우리 시장 건물 주인이었던 거예요? 한편 청담동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는 문지연이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뉴스를 보던 중 갑자기 정복래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문지연은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잠깐,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야. 남편이 의아해하자 문지연은 더욱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청담 효명타워라고 했지? 우리 병원이 있는 빌딩이잖아. 문지연은 급히 휴대폰을 꺼내 동창회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희들 지금 뉴스 봤어? 국밥 복래가 나왔는데. 곧이어 백은주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 봤어. 말도 안 돼. 효명타워 실소유주라고. 조경숙도 황급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 피부샵도 효명타워에 있는데 설마 임대료를 복래한테 내고 있었던 거야? 단체 채팅방은 순식간에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말이 돼? 그럼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거야? 아니, 그럼 동창회 때 왜 아무 말 안 했어? 친구들은 모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초라한 국밥집 사장이라고 생각했던 정복래가 사실은 거대한 부동산을 소유한 부자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백은주는 급히 자신의 피부샵 임대계약서를 뒤져봤습니다. 건물주 명의를 확인해 보니 정말로 정복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 진짜야. 내가 몇 년째 복래한테 월세를 내고 있었어. 백은주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경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소가 있는 강북시장 옆 빌딩도 정복래 소유였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부동산업을 하면서 건물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다니. 조경숙은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문지연은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우리 병원 월세가 얼마였지?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한 달에 320만 원 정도 되지. 왜? 문지연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몇 년째 국밥 복래한테 320만 원씩 내고 있었다는 말이야? 뉴스는 계속해서 정복래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정복래 대표는 평소 검소한 생활을 하며 전통시장에서 국밥집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받아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어 지역 상인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친구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정복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창회에서 국밥집 한다고 조롱했던 그 정복래가 사실은 자신들보다 훨씬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뉴스가 끝난 후 동창회 단체 채팅방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몇 분 동안 아무도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각자 집에서 충격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지연이 먼저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네. 백은주가 답했습니다. 나 지금도 믿기지 않아. 국밥 복례가 내 건물주라니. 조경숙은 급히 자신의 사무실로 달려가 임대계약서들을 뒤져봤습니다. 그동안 여러 건물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해왔는데 그중 몇 곳이 정복래 소유였습니다. 이런 강북시장 옆 빌딩도 복례 것이었어. 월세 110만 원씩 내고 있었는데 조경숙은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백은주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고급 피부샵이 있는 효명타워 2층, 그곳의 임대료는 월 180만 원이었습니다. 내가 몇 년째 복례한테 돈을 내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동창회에서 국밥집 한다고 무시했어? 백은주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후회되었습니다. 문지연은 남편과 함께 병원 관련 서류를 확인해 봤습니다. 청담 메디컬이 입주한 효명타워의 건물주가 정말로 정복래였습니다. 월세가 320만 원이니까 1년이면 3,840만 원을 복례한테 낸 거네. 문지연은 계산을 하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문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창회에서 정복래에게 했던 말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디서 그런 돈이 나와? 설마 외국 남편이라도 생긴 거야? 자신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부끄러웠습니다. 백은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부샵에서 고객들을 받으면서도 계속 그날 일이 생각났습니다. 학창 시절에 우유도 못 사 먹었잖아 라고 말했던 자신이 너무 창피했습니다. 정복래가 그때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상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조경숙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정복래에 대한 기사들을 찾아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30년 전부터 하나씩 건물을 사모았다고 하네. 그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시장 건물들을. 조경숙은 정복래의 안목과 끈기에 감탄했습니다. 며칠 후 문지연이 용기를 내어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복례한테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동창회에서 너무 실례했어.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어떤 얼굴로 정복래를 만나야 할지 모르겠었기 때문입니다. 백은주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복례가 우리를 만나주려고 할까? 조경숙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그렇게 무시했는데 어떻게 얼굴을 들고 가겠어. 친구들은 모두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선뜻 행동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정복래는 뉴스 보도 이후 시장에서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상인들이 모두 정복래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사장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 몰랐어요. 그동안 얼마나 검소하게 사셨는지. 하지만 정복래는 평소와 다름없이 국밥을 끓이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야채가게 아주머니가 정복래에게 물었습니다. 복래 씨, 그럼 왜 계속 국밥집을 하세요? 이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정복래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예요.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좋아요. 택시기사 김 씨도 신기해했습니다. 사장님, 그럼 저희가 그동안 큰 부자한테 밥을 얻어먹고 있었던 거네요? 정복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저도 여러분 덕분에 살고 있는걸요. 정복래의 겸손한 모습에 상인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생선가게 아저씨는 정복래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돈이 많아도 전혀 티를 안 내시고 우리랑 똑같이 지내시고 다른 상인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복래가 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복래는 집에서 딸과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요. 미국에서도 한국 뉴스 볼 수 있거든요. 딸이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 줄 몰랐어요. 정복래는 딸의 말에 흐뭇했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엄마, 그런데 동창회는 어땠어요? 친구들 만나서 좋으셨죠? 딸이 물었습니다. 정복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딸에게 굳이 상처받은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응, 오랜만에 만나서 좋았어. 정복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정복래는 작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가계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글씨로 적힌 임대료 내역들이 빼곡했습니다. 정복래는 그 중에서 친구들의 이름을 찾아봤습니다. 문지연, 청담 메디컬 월세 320만 원, 백은주, 효명타워 2층 피부샵 180만 원, 조경숙, 강북시장 옆 1층 부동산 110만 원,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동창들, 지난달 코로나로 한 달치 임대료 감면. 정복래는 동창회에서 무시당한 후에도 친구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임대료를 깎아준 것이었습니다. 정복래는 가계부를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땐 몰라봤을 거야. 나도 그들 앞에서 고개 들 자신이 없었으니까. 며칠이 지나도 동창회 단체 채팅방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친구들은 각자 죄책감에 시달리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문지연은 병원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정복래 생각이 났습니다. 환자들을 진료하는 남편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임대료를 제때 낼 수 있었던 것도 다 복래 덕분이었구나. 백은주는 피부샵을 운영하면서 건물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혹시 저희 건물주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어요. 다만 정복래 대표님은 항상 세입자들을 배려해 주시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백은주는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경숙은 부동산업을 하면서 여러 건물주들을 만나봤지만 정복래 같은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최대한 올리려고 하는데 정복래는 오히려 시세보다 낮게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건물주가 어디 있어?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그날 오후 문지연이 용기를 내어 중랑구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만에 찾는 그 동네는 많이 변해 있었지만 정복래의 국밥집은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던 문지연은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어떤 얼굴로 들어가지? 백은주와 조경숙도 각각 정복래를 찾아가려 했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동창회에서 했던 말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차마 얼굴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국밥집 하면서 딸 유학비를 어떻게 댔느냐 고 의심했던 자신들이 너무 창피했습니다. 한편 정복래는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친구들이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요. 그래도 정복래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시간 정복래는 하루 마감을 하며 작은 금고를 다시 열었습니다.
빨간 표지에 오래된 가계부를 꺼내어 펼쳤습니다. 30년간 써온 이 가계부에는 정복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좌판에서 번 몇천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수백억 부동산까지의 여정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가계부 초반 페이지에는 이런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시장 좌판 하루 매출이 12,000원, 1996년 8월 첫 번째 건물 계약금 500만 원 입금, 1997년 4월 딸 학용품비 15만 원. 정복래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때의 기억들을 되살렸습니다. 중간 페이지에는 건물 매입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2005년 강북시장역 건물 8억에 매입, 2010년 효명타워 지분 50% 확보, 2015년 효명타워 완전 소유권 취득. 정복래는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던 낡은 건물들을 하나씩 사모았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왜 그런 곳을 사느냐고 했지만 정복래는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가치가 오를 거라고. 가계부 뒷부분에는 최근 몇 년간의 임대료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복래는 친구들의 이름을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문지연, 청담메디컬 월세 320만 원 시세 대비 80% 수준, 백은주, 효명타워 2층 피부샵 180만 원, 신규 임차인 대비 30% 할인, 조경숙, 강북시장역 1층 부동산 110만 원 3년간 인상 없음. 정복래는 친구들이 자신의 건물에 입주해 있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알린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받아주고 어려울 때는 감면해주기도 했습니다. 작년 코로나 때는 한 달치 임대료를 모두 면제해줬습니다. 특히 문지연의 경우 병원 개업 초기에 보증금이 부족했을 때 정복래가 직접 나서서 도와줬습니다. 건물주로서 특별히 배려해준 것이었습니다. 백은주의 피부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창업할 때 자금이 부족해서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 임대 조건을 완화해줬습니다. 조경숙의 부동산 사무실은 3년째 임대료 인상이 없었습니다. 다른 층 임차인들은 모두 10에서 20%씩 올랐는데 조경숙만큼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정복래가 특별히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옛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가계부 마지막 페이지에는 특별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동창들에게는 절대 임대료 인상하지 말 것. 모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음.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정. 정복래는 이 메모를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복래는 동창회에서 친구들에게 무시당한 후에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을 거라고. 성공한 친구들 사이에서 국밥집 사장인 자신이 어울리지 않았을 거라고. 그래서 더욱 조용히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겠지. 내가 얼마나 그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정복래는 가계부를 덮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주면 되는 거야. 정복래에게는 친구들이 잘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뉴스 이후로 친구들한테 연락 온 거 없어요? 정복래는 딸의 질문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은 없어. 그래도 괜찮아. 진짜 친구라면 언젠가는 연락이 올 거야. 딸은 엄마의 너그러운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대단해요. 나라면 화가 많이 났을 텐데. 딸의 말에 정복래는 웃었습니다. 화를 낼 이유가 없어. 나도 그때 당당하지 못했거든. 서로 오해가 있었던 거야. 정복래는 언제나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날 밤 정복래는 가계부를 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이 모든 것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 정복래에게는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였습니다. 친구들이 언젠가는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정복래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뉴스 보도가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나자 서울 전통시장 재단에서 정복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정복래 대표님, 다음 주에 열리는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희망 강연회에서 강연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정복래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다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승낙했습니다. 강연 당일 정복래는 평소 입던 정장 대신 국밥집에서 항상 두르던 앞치마를 선택했습니다. 딸이 미국에서 영상통화로 말렸습니다. 엄마, 그래도 강연인데 정장을 입으시는 게 어때요? 하지만 정복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진짜 내 모습이야. 꾸밀 필요 없어. 강연장에는 200여 명의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대기하던 정복래는 긴장되었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자. 사회자가 정복래를 소개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복래는 앞치마를 두른 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랑구 재래시장에서 국밥집을 하고 있는 정복래입니다. 정복래의 첫마디에 관객들이 웃음을 보였습니다. 화려한 소개가 아닌 소박한 인사가 오히려 친근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왜 계속 국밥집을 하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복래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정말 가난한 시장 상인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벌어서 그날그날 먹고 살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국밥을 끓였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께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것이 제 자부심이었거든요. 관객석 뒤편에는 문지연, 백은주, 조경숙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들어왔습니다. 정복래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동창회에서 무시했던 그 정복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저는 오늘도 국밥을 팝니다. 정복래가 계속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왜 굳이 그 힘든 일을 계속 하느냐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 삶이 거기 있었고 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여전히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복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건물을 사는 것은 투자였지만 국밥을 끓이는 것은 제 인생입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할 때의 그 기쁨, 따뜻한 국밥 한 그릇으로 누군가의 하루를 시작하게 해드릴 때의 보람, 그것들을 포기할 수 없어요. 관객들은 모두 진지하게 정복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백은주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동창회에서 설마 국밥이라고 비웃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정복래에게 국밥은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삶의 철학이었던 것입니다. 조경숙도 마찬가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피상적으로 성공을 판단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성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정복래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에게는 매일 만나는 단골 손님들의 웃는 얼굴이 성공입니다. 딸이 자랑스러워하는 엄마가 되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리고 제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는 것이 성공입니다. 문지연은 정복래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반성했습니다. 병원장 부인이라는 타이틀에만 의존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했던 자신이 창피했습니다.
정복래는 진정한 성공자였고 자신은 그 앞에서 초라한 존재였습니다. 최근에 고등학교 동창회에 다녀왔습니다. 정복래가 갑자기 동창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친구들은 깜짝 놀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은 모두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저만 국밥집 사장이었죠. 정복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위축되었습니다. 친구들의 화려한 성공담을 들으며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무엇일까? 티내지 않아도 드러나는 품격, 무시당해도 되돌려주지 않는 따뜻함. 그게 진짜 부가 아닐까요? 관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정복래는 친구들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것들을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것도, 어려운 세입자들을 도와주는 것도, 매일 정성스럽게 국밥을 끓이는 것도 모두 나눔의 한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 가게 임대료, 앞으로도 인상하지 않겠습니다. 정복래의 선언에 관객들이 크게 박수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 나를 기억해 준 사람들이니까요. 함께 어려운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니까요.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런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은 정복래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시절 나를 기억해 준 사람들이라는 말에서 자신들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복래는 동창회에서 무시당한 후에도 친구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배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정복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국밥 끓이는 정복래가 되겠습니다.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마무리 인사였습니다. 강연장을 나서는 정복래를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말로 사과해야 할지,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정복래는 친구들을 보았지만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연이 끝난 지 며칠 후 문지연이 가장 먼저 용기를 냈습니다. 병원 일을 마치고 중랑구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복래야. 문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복래는 국물을 젓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 지연아. 어떻게 여기까지? 문지연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복래야, 정말 미안해. 동창회에서 내가 너무 실례했어. 정복래는 따뜻한 순대국밥을 내어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그때 제대로 말하지 못해서 미안했어. 문지연은 정복래의 너그러운 마음에 더욱 미안했습니다. 나 정말 몰랐어. 내가 우리 병원 건물주인 줄도 모르고 그동안 얼마나 배려해줬는지도 몰랐어. 문지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특히 병원 개업할 때 보증금 부족해서 어려웠는데 그때 건물주가 특별히 도와줬다고 했잖아. 그게 내가 해준 거였구나. 정복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도울 수 있는 일이었어. 친구니까 당연한 거지. 문지연은 국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 국밥을 끓이면서 왜 굳이 힘든 일을 계속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그날 저녁 백은주도 피부샵 문을 닫고 정복래의 가게로 왔습니다. 복래야, 정말 미안해. 그동안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 정복래는 백은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주야, 그런 말하지 마. 우리 모두 각자 열심히 살아온 거야.
네 덕분에 내가 피부샵을 계속 운영할 수 있었어. 임대료도 다른 곳보다 훨씬 저렴하게 해주고, 코로나 때는 한 달 면제도 해주고. 백은주가 말하자 정복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모두 어려웠잖아. 서로 도와야지. 조경숙은 가장 늦게 왔습니다. 부동산업을 하면서 여러 건물주들을 만나봤기에 정복래의 배려가 얼마나 특별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복래야, 나 정말 부끄러워. 부동산 일하면서 건물주가 누군지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었어. 정복래는 조경숙에게도 따뜻한 국밥을 내어주었습니다. 3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해준 거 정말 고마워. 다른 건물들은 다 올랐는데. 조경숙이 말하자 정복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숙아, 우리가 언제 그런 걸로 따지고 살았어? 친구잖아. 그렇게 친구들이 하나둘 사과하러 오자 정복래는 오히려 미안해했습니다. 내가 그때 좀 더 당당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희들 앞에서 위축되어 있었으니까 오해를 샀을 거야. 친구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 며칠 후 청담동 효명타워 1층 로비에는 특별한 명패가 설치되었습니다. 정복래 명예기념관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동판이었습니다. 건물관리사무소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이 건물을 30년간 아껴주신 정복래 대표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설치했습니다. 백은주는 피부샵 입간판을 닦으며 그 명패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야. 이렇게 겸손하시면서도 이런 큰일을 해내시고. 2층에서 샵을 운영하는 다른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정복래 대표님 덕분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문지연의 병원에서도 직원들이 정복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원장님, 우리 건물주가 그 유명한 정복래 대표님이시래요. 간호사가 말하자 문지연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정말 훌륭한 분이죠. 조경숙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고객들에게 정복래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이 건물 주인이 정말 특별한 분이세요. 임대료도 합리적이고 세입자들을 정말 배려해 주시거든요. 고객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요즘 이런 건물주가 어디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세 친구가 모두 정복래의 가게에 모였습니다. 함께 국밥을 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복래야, 우리 이제 진짜 친구 같네. 문지연이 말하자 정복래는 웃었습니다. 원래 친구였잖아. 30년이 지나도 친구는 친구야. 백은주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해. 어떻게 이렇게 큰 성공을 하면서도 겸손할 수 있어? 정복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성공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 나는 그냥 매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국밥 끓이고 사람들 만나고 딸 키우고. 조경숙이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너의 특별한 점인 것 같아. 돈이 많아도 변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시고. 정복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뭐. 때로는 힘들고 서러울 때도 있어. 하지만 그럴 때마다 생각해.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도 너처럼 살고 싶어? 백은주가 말하자 정복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주야, 너는 너만의 방식으로 열심히 살고 있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문지연과 조경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복래에게서 진정한 삶의 지혜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복래는 딸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랑 화해했다면서요? 다행이에요. 딸이 기뻐하자 정복래는 웃었습니다. 화해라기보다는 서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아. 원래 친구였으니까 당연한 거지.
엄마는 정말 멋있어요. 저도 엄마처럼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딸의 말에 정복래는 뿌듯했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해. 통화를 끊고 나서 정복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부자란 무엇일까요? 정복래는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티내지 않아도 드러나는 품격, 무시당해도 되돌려주지 않는 따뜻함,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정복래가 가진 진정한 부였습니다. 내일도 정복래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따뜻한 국밥을 끓일 것입니다. 그것이 정복래만의 특별한 삶이니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꼭 댓글로 들려주시면 함께 더 깊은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